노스트라다문에 이제 남은 건 황교안이죠. 황교안. 근데 이분이 진작부터 대선 행보를 우리 몰래 하고 있었어요. 총리가 이거 왜 해? 대선 행보를 혼자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거 있잖아요. 원래 대선 후보들이 나왔을 때 하는 거. 시장 가는 거. 네, 시장 가가지고 이거 우린 몰랐지. 몰랐는데 혼자서 막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할머니 표정 보세요. 이런 거 하고 막. 그럼 이게 이제 합참을 처음에 방문했던가? 대행되자마자? 거길 왜 가, 자기가? 합참 가고. 군대를 안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꾸준히. 근데 제가 보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로 남아있을 때는 이 양반이 특검을 연장하거나 혹은 헌재 소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검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후보가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죠. 그냥 반기문에. 특검을 연장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헌재 소장 임명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여권의 1번 주자가 보수의 1번 주자가 되면 저는 그 소장 임명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에서는 이 양반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뭐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 많지만 뭐 새누리가 그런 거 따지나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헌재 소장 카드예요. 이걸 던지잖아요. 물론 통과 안 돼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겠지만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적격으로 판결하면 또 보내. 어쨌든 인준은 안 되겠지만 이 과정을 2달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럼 3월 13일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도 헌재 심리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네, 소장 임명 절차 들어갔다고 해서 심리를 중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3월 13일이라고 하는 기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기점은 흔들릴 수가 있고 3월 13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언제라고 하는 기점이 등장하는 날짜가 없어요. 1월 말 3월 13일이라고 하는 헌재 소장과 그리고 지금 이경민 선생 헌법 재판관인가요? 네. 재판관이 두 번째로 관두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3일 이전이어야 한다라는 기점이 존재했잖아. 그 기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2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끌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황교안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런 리스크를 걸 만한 지금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반기문이 아웃되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저는 새누리한테 남은 카드가 뭐가 있겠냐 싶다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서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대선하면 죽는 거예요. 쟤네들은. 근데 뭐 여론의 지탄을 좀 받는다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보수는 후보가 없으면 직결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매우.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바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을 KBS, MBC 같은 데서는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뻔해. 너무나. 지금은 나경원 의원 혼자만 주장하잖아요. 처음에 간을 본 거죠. 간을.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이니까. 네가 일단 간 봐.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런 기사 마치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가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기사도 내고 막 논란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남은 전략이고 그 사이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띄우려고 노력하겠죠. 종편과 그리고 이제 그 종편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에 안희정 후보를 더 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진보는 분열해야 되니까. 황교안은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럼? 출마하는 거죠. 근데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이 시점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대행이 길면 길어질수록 몇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과
거의 근접한 그 지위로, 있어 보이는, 보수가 좋아하잖아요, 원래 지지. 있어 보이는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 던져서 시간 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한다. 당연히. 기대감만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죠. 이 황교안 개인에게도 먹히는 그 카드라는 거죠. 너는 시간을 쭉 끌어가지고 그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행보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러자면 네가 카드를 던져줘야 돼. 근데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저는 반기문이 아웃된 것도 새누리의 힘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자가 있다? 당연히 기획자는 있는데 그 기획자가 예전에 김기춘 수준으로 전체를 뭐 이렇게 보수를 통할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 기획자 있겠죠. 그러면 반기문 아웃은 너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가지고 있던 카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기문이 두려워하는 카드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이 정도에서 접읍시다. 라는 제안이 충분히 갔을 수 있다. 시간을 끌 거에 대한 동의해요. 근데 제가 황교안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 놀이만 하고 그다음에 법적 논란이나 이런 거 일으키지 않고 믿음직한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것. 그래서 다음을 노리는 게 훨씬 낫죠. 이 양반이 정치인으로 커왔다면 당연히 그 수를 생각하겠지만 이 양반이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기회가. 누가 출마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공무원. 근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반기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공무원만 내내 하다가 자기한테 기회가 뚝 떨어진 거지, 하늘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해내갈 수가 없으니 그런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기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뭐 새가 있어, 뭐가 있어. 자리만 있는 거예요. 대행이라고 하는. 4년 전에 벌써 조선일보의 Y라는 면에 황교안 얘기가 등장을 해요. 관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다. 이 양반의 장점은 보수 기독교계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게다가 통합진보당 해산시켰죠. 네. 보수 진영이 보기 이 양반의 장점 많아요.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남긴 업적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그 양반이 남긴 업적은 새벽 기도회를 조직하였다예요. 검찰에 새벽 기도회를 조직하여 열심히 했다.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 검찰로서는 약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때 보수 기독교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임명진 위원장이 띄우기 시작했죠. 헌재 소장을 새로 임명하는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쪽이 무주공산이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기웃거리나 봐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 양반은 갔죠. 가긴 갔지만 여하간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특검을 연장하느냐 동시에 임명을 하느냐 아느냐 이게 다 한 달 이내에 벌어질 일이다.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특검 연장을 안 하고 그리고 임명 카드는 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전에는 훨씬 낮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기문 아웃되면서 높아졌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 대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민주당, 야당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고 이런 시도가 있으면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거 보세요. 여기까지 오긴 오잖아. 엄마 부대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자, 노스타 다문회. 저희가 노스타 다문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예상해 왔잖아요. 제3지대니 나발이니 근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어요. 지금까지의 노스타 다문회하고는 다른. 기본적으로는 저는 원래 기획했던 그림의 변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 후보를 내고 안철수 후보가 이쪽에서 뛰고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후보의 합이 민주당 후보 예를 들어서 문재인보다 더 높고 그래서 대세론을 차단하고 이쪽에서 결국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이기면 그 내각제로 나눠 먹고 이쪽에서 보수가 이기면 당연히 뭐 좋은 것이고 그런 투트랙 플랜이 있었잖아요. 계속 얘기해왔던 그 구도에서 반기문을 빼고 이제 황교안이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전략이다. 3분지계 전략 똑같다.
근데 이제 선수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특검 연장과 그다음에 임명권이다. 반기문 씨가 넘어가고. 불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연관 검색으로 제가 뜨기 시작했어요. 정청래, 또 적중, 헉, 이럴 수가.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15% 지지율이 떨어지면 15% 이하로 아마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13.1%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출마 기자회견했죠. 물론 그것도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2시간 전에. 개헌 연대체를 제안할 거다. 그리고 개헌 찬성파들 다 모이고 문재인은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수구 패권주의다. 그러면서 빅텐트를 주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하루 만에 지금 급작스럽게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13.1%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오늘 결정하는 데는 중요하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미리 예견했다. 15% 이하면 듣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오로지 지지율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기문은 왜 사퇴했을까? 이건 제가 이제 예언이 아니라 추론을 하는 겁니다. 첫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반등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갈수록 돈은 들어가고 그리고 믿었던 박지원,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등등이 본인을 이제 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왕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제가 3, 4일 전에는 이랬어요. 버나드쇼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일 올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반기문도 버나드쇼처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기문을 새누리당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반기문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구도로 들어가는 걸 막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오늘 뉴스가 뭐냐면 반기문 대선 불출마 바로 밑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새누리당 충청권 곧 탈당 예정 8명 동반 탈당 예정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당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반기문 쪽으로 힘이 쓸리면 안 된단 말이죠. MB 라인도 그다음 외교 라인도 그리고 새누리 라인도 원래 새누리 라인이 있었잖아요. 라인도 계속해서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중에서 이제 새누리당 시그널을 받아들인 거죠. 얼마나 급작스러운 거였냐면 제가 오늘 쭉 이러저런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반기문 캠프 입주 건물에 컴퓨터 랜선 깔다가 그 사람들 당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하는 중에 랜선 깔고 있었어요. 랜선 깔고 있다가 랜선 깔 필요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예정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반기호 둘째 동생도 사회이사에서 사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옵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 라인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과 외교 라인 그리고 외교 라인하고 MB 라인의 다툼에서는 MB 라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들어가는 걸로 사실상 거의 결정돼 있었단 말이죠. 수순만 근데 이제 여기서 새누리 라인이 들어간 거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응? 우리 당신 카드도 많이 갖고 있는데 서류도 문서도 그냥 이 정도에서 들어가시죠. 저는 이게 시그널을 갖다가 봅니다. 반기문의 근본적인 이번 중도 포기는 저는 반기문 1등 할 때부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예상을 했냐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기 노력, 영역, 범위 바뀝니다. 시대 정신하고 시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인데 되지도 않는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정당 정치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10년 떠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탄핵 국면, 촛불 국면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김총수가 얘기하는 음모론적 관점에서 새누리당의 역할론 이런 것을 추론 또 해본다면 반기문의 최대 약점이 뭐였을까요? 검증 과정에서. 위대한 한겨레 신문의 일면으로 보도한 23만 달러 수수료설이거든요. 이거는 대선 내내 뒷골을 땡기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한겨레 신문에서 고소해.
고소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든지 못 하고 있든지. 그럼 수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카드를 새누리당에서 역할을 했을 수는 있겠다. 뭐 그걸로 주저앉은 건 아니겠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했죠. 지지율이 높았으면 무시했겠죠.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데다가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림이 있을 것이고 김무성과 MB 바른정당이 그린 그림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이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굿바이 반기문, 웰컴 황교안 이렇게 된 앞으로 거죠. 이제 단마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겠죠. 네, 제가 김총수가 궁금해하는 거 예언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약간 흥분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온몸에 지금 소름이 끼쳐 있어.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예상이 안 됐던 것도 예언하는 순간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특검 연장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헌재 소장은 임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높다. 그건 내가 다 한 말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기문 사퇴 시에 또 다른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합니다. 황교안은 2배로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5% 언저리까지 일단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지지율이 빠진 것이 상대적으로 황교안한테 올라간 겁니다. 둘은 보수표를 놓고 박스권에서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반기문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지지표는 황교안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황교안 예찬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반기문 표의 속성이 실제로는 그 중도 뭐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가 진보인지 중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새누리당 지지자 아닌 것 같은데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저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가고 일부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예, 맞습니다. 가고 황교안한테 다 가지는 않아요. 김총수도 역시 촉이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반기문 지지율의 70%는 황교안으로 가고요. 20% 정도는 안철수로 갈 것이고 한 70%까지 안 간다고 봅니다. 내기해 내기. 네. 네, 그렇게 갈 거고요. 문재인 대표도 조금 오를 것 같고요. 그렇게 유승민, 남경필은 하나도 못 먹어요? 거기는 추호 선생 말대로 하면은 그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 봐요. 신경 끄세요. 그래서 별걸 다 연마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 김종수가 앞에 좀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특검 연장은 저는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중요한 거죠. 특검 개정안이. 네. 총리, 그러니까 지금 대행이죠. 대행이 사인 안 해도 되게 바꿔버리면 되는 법안을. 그걸 제가 보기에는 바른당이 이전에는 주저하다가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쪽 바른당이 지금 물먹은 거거든요. 반기문 땡겨서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새누리 쪽이 물먹은 거라 난 보거든요. 그러면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반기문 사퇴 불출마 때문에 폭탄 맞은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죠. 근데 반기문이 불출마해서 실검 1위 해야 되는데 나경원이 올라요. 그래서 근데 방금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오히려 잘 된 거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더라고. 참 안 됐어요.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충청권 의원 몇 분 중에 반기문 전 총장이 나가지, 이제. 공산당만 아니면 네. 무조건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탈당이 사라진 거죠. 이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제일 피해자고요. 그다음에 탈당했던 박덕흠, 정진석 뭐 이런 분들이 차라리 안희정한테 붙지. 그 탄핵 라운드에서는 친박이 졌는데 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친박이 이긴 거예요. 비박이 진 거예요. 그렇게 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비박이 이제 자기 생존권이 위협받잖아요. 이제 완전히 저기 주저가 없어. 주저가 없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을 사실은 민주당이 잘 활용해야 된다. 특검 연장하는데. 또 한 명을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볼 분이 저의 정치적 파트너인 박지원 대표입니다. 무슨 파트너가 막 고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이제 빅텐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빅텐트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의 대선 확고한 선두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율만큼 볼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기둥을 세워서 텐트를 높고 넓게 치는 건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빅텐트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 반기문을 디스하기 시작했잖아요. 셔터를 내린다고 했다가 올라갔다고 했다가 또 내가 예언한 대로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반기문 지지, 반기문 연대, 김무성 연대를 원치 않습니다. 호남도 이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하고 싶은데 네. 못하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부동의 안철수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문재인 대표가 앞서가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앞서가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해가지고 벽날 지경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반기문까지 사라졌어. 아니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좋아할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라 안철수 말이 맞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종편은 안철수 띄우기에 들어갈 거예요. 종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황대행이 지지율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시간을 벌며 야권을 분열시켜야 되잖아요. 뭐 신나서 끌어올릴 거 신나서 봐라 다 예언했고 안철수 말대로 맞았고 지난 총선도 결국 안철수 말대로 맞지 않았냐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계속 띄워줘서 안희정 지사가 이게 붕 뜨도록 선거뽕이라고 있어요. 선거뽕이라고. 그걸 맞으면 웬만한 인간은 붕 뜨게 돼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지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더 띄우게 하려고 예. 하죠. 오래전부터 그건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안희정 지사가 교통경찰 역할을 잘했습니다. 뭐 반문연대 하자 뭐 하자 하실 때 그건 아니다 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비교적 특히 야당 내부에 교통경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거의 이재명 시장하고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데 거의 차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공동 2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마당에 충청권 대망론해서 충청권이 더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두 안을 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편을 보면 그들이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죠. 종편은 납품업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상하게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이 좋아하는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순교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순교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뭇 없이 사라지실 것 같아요. 굿바이 안녕. 저는 순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너 노욕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런 욕을 듣기 싫으니까 그것을 정치적 순교로 포장하는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 사실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건데 상대방의 사람들 막 사령관 만나고 그래요. 지휘관 만나고. 그리고 여기 또 와서 의총을 그러면서 이쪽 이러면 안 주자들에 대해서 되거든요. 막 욕하고. 그래서 이분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당에서는 왜 가만둬요? 이미 내놓은 분인가요? 출당시키면 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겠죠. 13이라고 하는 헌재 소장과 그리고 지금 이경민 소장 헌법 재판관인가요? 예. 재판관이 두 번째로 관두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3일 이전이어야 한다. 라는 기점이 존재했잖아. 그 기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2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끌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황교안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런 리스크를 걸 만한 지금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반기문이 아웃되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저는 새누리한테 남은 카드가 뭐가 있겠냐 싶다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서 3월 13일 이전에 판결 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대선하면 그 죽는 거예요, 쟤네들은. 근데 뭐 여론의 지탄을 좀 받는다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보수는 후보가 없으면 직결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매우.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바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을 KBS, MBC 같은 데서는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뻔해. 너무나. 지금은 나경원 의원 혼자만 주장하잖아요. 처음에 간을 보면 오죠, 간을.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이니까. 네가 일단 간 봐. 그분이 아웃된 것도 새누리의 힘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자가 있다? 당연히 기획자는 있는데 그 기획자가 예전에 김기춘 수준으로 전체를 뭐 이렇게 보수를 통할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 기획자 있겠죠. 그러면
반기문 아웃은 너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쪽에서 가지고 있던 카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기문이 두려워하는 카드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이 정도에서 접읍시다 라는 제안이 충분히 갔을 수 있다. 시간을 끌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근데 제가 황교안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 놀이만 하고 그다음에 법적 논란이나 이런 거 일으키지 않고 믿음직한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양반이 다음을 노리는 게 훨씬 낫죠. 이 양반이 정치인으로 커왔다면 당연히 그 수를 생각하겠지만 이 양반이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기회가. 누가 출마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공무원. 근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반기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공무원만 내내 하다가 자기한테 기회가 뚝 떨어진 거지, 하늘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해내갈 수가 없으니 그런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기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뭐 새가 있어, 뭐, 노스트라다문에. 이제 남은 건 황교안이죠, 황교안. 근데 이분이 진작부터 대선 행보를 우리 몰래 하고 있었어요. 총리가 이거 왜 해? 대선 행보를 혼자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거 있잖아요. 원래 대선 후보들이 나왔을 때 하는 거. 시장 가는 거. 네, 시장 가가지고 이거, 우린 몰랐지. 몰랐는데 혼자서 막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할머니 표정 보세요. 이런 거 하고 막. 그럼 이게 이제 합참을 처음에 방문했던가? 대행되자마자? 거길 왜 가, 자기가? 합참 가고. 군대를 안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꾸준히. 근데 제가 보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로 남아있을 때는 이 양반이 특검을 연장하거나 혹은 헌재 소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검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후보가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죠 그냥 반기문에 특검을 연장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헌재 소장 임명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여권의 1번 주자가, 보수의 1번 주자가 되면, 저는 그 소장 임명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에서는 이 양반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뭐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 많지만, 뭐 새누리가 그런 거 따지나?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헌재 소장 카드예요. 이걸 던지잖아요? 물론 통과 안 돼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겠지만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적격으로 판결하면 또 가, 또 보내. 어쨌든 인준은 안 되겠지만 이 과정을 2달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럼 3월 14일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도 헌재 심리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네, 소장 임명 절차 들어갔다고 해서 심리를 중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3월 13일이라고 하는 기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기점은 흔들릴 수가 있고 3월 13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언제라고 하는 기점이 등장하는 날짜가 없어요. 1월 말 3월 10일.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런 기사 마치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가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기사도 내고 막 논란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남은 전략이고 그 사이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띄우려고 노력하겠죠. 종편과 그리고 이제 그 종편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신에 안희정 후보를 더 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진보는 분열해야 되니까. 황교안은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럼? 출마하는 거죠. 근데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거죠. 이 시점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대행이 길면 길어질수록 몇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과 거의 근접한 그 지위로 있어 보이는 보수가 좋아하잖아요, 원래 지지. 있어 보이는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거 던져서 시간 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은 안 한다. 당연히.
기대감만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죠. 이 황교안 개인에게도 먹히는 그 카드라는 거죠. 너는 시간을 쭉 끌어가지고 그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행보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러자면 네가 카드를 던져줘야 돼. 근데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저는